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그 고문서학교 온라인 강의를 이번 시간 맡게 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학의 백경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요, 암행어사 봉서 읽어내기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할 자료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요, 평산시시 왕구 신대우 선생님 관련 고문서를 정리하던 중에 동일 내용의 문서가 뭐 같이 바로 밑에 있었던 건 아닌데 연속해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앞에 나왔는데 이거 뭐지? 했다가 또 한 100장 정도 하다 보니까 뒤에서 또 나오고, 특이한 점은 피봉을 갖춘 봉서, 암행어사 봉서 원본 한 점과 그거를 등서본 한 점, 그 다음에 수진본이라고 소매 속에 넣을 수 있는 작은 수진본 한 점이 하루 동안 정리하는 사이에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근데 조금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주 특이한 사실이, 또 다른 등서본이, 원본이 있으니까 다 사실은 등서본이죠. 등서본 하나가 여기 장서각 안에 이전부터 전래되어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네 종류의, 사실은 이제 한 종입니다만 네 건의 봉서를 원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해당 봉서, 이 봉서는 1799년 김인현 정조 23년에 정조 임금이 실제 신현 호조, 실제는요, 신현 선생님 호조, 실제 신현을 충청도 암행어사로 임명하면서 암행해야 될 대상 고을 및 중점적으로 살펴볼 내용을 담은 정조의 지시 문서이자 암행어사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보면요,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인 그냥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요, 왼쪽에 위쪽에 있는 게 암행어사 봉서의 이를테면 원본입니다. 원본이고요. 그 다음에 위쪽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크기가 비교 안 되는데 상당히 굉장히 작은 겁니다. 저 작은 걸로 다른 건 다 한 장씩 펼쳐 있는 건데 저거는 8장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소매 속에 넣어서 휴대하기 편하게 작은 책자처럼 엮은 수진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에 있는 게 등서본. 요 세 건이 신대우 집안 관련 고문서를 정리하면서 한꺼번에 나온 겁니다. 내용은 99.99% 똑같습니다. 근데 왜 등서본이 있게 되었는가? 그거 뭐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장서각에서 전해져 내려온 장서각본이 되겠습니다. 본문 들어가기 앞서서요. 이 암행어사 봉서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암행어사란 뭔가 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사자에 좀 색깔을 따로 줬는데요. 일단 증보 문헌비고에서 정의하고 있는 암행어사 마침 있습니다. 그 대물을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그거 한번 보자면요. 본저어사는 이 당화 시종관으로 특명유지라. 본저는 조선이죠. 조선의 어사는 여기 사자 잘 보시면 다 역사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지금 국어사전 찾아봐도 어사 찾아보면 다 역사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본조에서 어사는 당화 시종관으로 특별히 명해서 보냈는데 호 암행어사라가 그걸 암행어사라고 한다. 이들이 하는 일은 염찰, 관리 득실, 생민 질고, 관리의 득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질고, 고통스러운 점들을 염찰 아주 자세히 살피도록 한다. 범 출척규리 무불 총관이라. 여러 가지 출척, 지방 수령관들을 올려보거나 내치거나 혹은 자세히 규찰해서 다스리는 것 등 무불총관, 총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유사즉 어떤 특별한 일이 있게 되면은 즉 혹 별견, 순무, 안집, 균전, 시제
감진, 안핵, 감시, 도군 등 어사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승무사라든지 안집사라든지 균접사라든지 시제 과거 시험 지방에서 치는 그 시험들을 주관하러 갈 때 시제 어사를 보내죠. 감진 안 이런 어사들을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은 혹 별도로 보내기도 하는데 명성 당상관직. 근데 아까 그랬죠. 당화 시정관들을 기본적으로 보낸다는데 당상관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당상관을 보내라고 명하게 되면은 즉 칭사라. 이때 사는 불일사자를 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원문 볼 때 보면은 뭐 안집사다, 균전사다 보면은 역사사자 그대로 쓸 때가 있고 저 불일사자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이렇게 원문이 잘못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2차 자료 보면서 그게 뭐 오타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오타가 났다기보다는 임명된 자를 구분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암행어사를 할 때 암행어사가 그 관리의 득실과 생명의 질고를 살피는 게 기본 임무인데 그 사자에 좀 유념해 보셨으면은 기본적으로는 당화관을 부르기 때문에 역사사인데 당상관을 볼 때 저 불일사자를 보낸다.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그 징보문헌비고에 정확히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암행어사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다음 암행어사 봉소 읽어보니까 그럼 봉소란 뭐냐? 봉소는 그야말로 이렇게 겉봉을 봉한 풀을 붙인 글입니다. 주로 이제 뭐 편지글이긴 한데 뭐 그 전에 상소 같은 경우도 봉소라기도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국어사전 그냥 사전적 의미 보면은 뭐 왕이나 혹은 특히 이제 왕비가 자기 사가에 그 사사로에 보내는 편지, 뭐 왕이 그 뭐 근신들에게 보내는 사사로운 뭐 글 이렇게 했는데 뭐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요즘 그 봉소 중요한 의미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암행어사 봉소입니다. 암행어사에게 그 봉에서 글을 주죠. 예, 그 암행어사 봉소를 보자면은 요거는 이제 가장 최근에 2019년도에 조선후기 암행어사 문서연구라고 박사학위 받으신 분 그래서 따온 건데요. 보자면은 현재까지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암행어사 관련 문서들을 살펴보면 다 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봉소가 현재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18점이라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주로 현재 확인 가능한 그 인터넷상의 목록들을 이렇게 확인한다 보시니까 그러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각 집안 이런 소장처를 직접 보다 보면은 뭐 암행어사 봉소가 쉽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가끔씩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분은 일단 자기가 그 조사할 시점에서 인터넷에서 확인 가능한 것만 그 조사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봉소가 18건 있다 그러는데 그 인용문 좀 더 읽어보면요. 그 밑에 이 가운데 봉소와 석의 별단은 대부분 원본이 아닌 부본 또는 등사의 형태로 남아있다 이랬습니다. 근데 이 18건 가운데요. 실제 원본이 3건. 주로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거라든지 그거 3건이고 그러면 이제 부본이 15건인데 이 중 장서각에 있는 것이 12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지금 18건이라고 한 것 중에는 그중 12건이 장서각에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그중 한 건이 장서각에 있는 거는 다 부본입니다. 다 부본인데 그중 한 건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그 원본이 부본이라는 거. 예, 요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암행어사의 봉소가 지금 18건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훨씬 더 있다. 발견할수록 더 나온다. 이 말씀 드리고요. 예, 봉소는 반환하는가?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운편은 그 논문에서 인용해 온 겁니다. 왕으로부터 추생한 9년의 이름이 기입된 봉소를 지급받고 어디를 네가 이제 암행을 해라라는 거죠. 그 봉소를 지급받고 승정원에서 승지로부터 팔도사 재고 사목, 그 마패 유촉을 지급받고 퇴고한다. 이 이제 암행어사로 그 지목된 사람이 어디를 암행하라는 9년의 이름이 기입된 그 봉소, 암행어사 봉소 그걸 지급받고
제거 3억 마패 유촉을 집받고 암행어사가 이제 퇴고를 한다. 바로 이제 암행 지역으로 떠나야 되겠죠. 요 얘기가 있는데요. 그 밑에 이제 그 한문으로 된 거 육존조례 승종원 총례 보면은 요런 규절이 있습니다. 수의 피초인, 그러니까 수의 어사로 암행어사죠. 암행어사로 선발된 뽑힌 사람은 유례대지명 와서 이제 임금 앞으로 와서 대기하라는 명이 있으면 자 원중 서보. 원중은 이게 그 승종원 조례니까 승종원을 얘기합니다. 승종원에서 서보 글로 그에게 알려서 임례후 입품 그가 궁으로 들어온 뒤에는 승종원에서 입품 왕에게 들어왔습니다라고 아른다 여쭌다. 입시 명하즉 그래서 왕이 들어와 입시해라라고 명을 내리면은 그때는 이 모승지 입시 서출 암행어사가 아직 그 알려지면 안 되니까요. 암흑의 승지가 입시하였다라고 글로 써서 뭐 조보 같은 데 내는 거죠. 이렇게 낸다. 근데 그 작은 글씨 보면요. 어사 복명시 어사가 이제 그 대상으로 내려가서 2, 3개월 활동을 하고 다시 궁으로 와서 왕한테 복명할 때 그때는 석의 별단급 사목책 위에서 말한 제거 사목이죠. 사목책 유촉 마패 동의 입계 유 입시지명 즉 이 암행어사 입시 서출 암행어사가 처음에 왕한테 와서 입시할 때는 모승지가 와서 입시했다고 써서 내지만 복명할 때는 석여와 별단과 사목책 유촉 마패 아까 논문에서도 다 밝혔죠. 사목과 마패와 유촉을 지급받고 퇴고를 한다. 그걸 그대로 바치는 겁니다. 사목책 유촉 마패를 함께 입게 하고 예, 석여와 별단은 봉서를 받았으면 그 지시서를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석여는 공식 그 복명서입니다. 가서 이러이러했다 복명서고 별단은 특정한 사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는 이거 암행어사 복명할 때 같이 바치는 겁니다. 왕한테는 봉서를 받고 암행어사가 공식 보고 문서로는 석여와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인 별단 요 두 가지. 그다음에 사목책과 육촉과 마패는 받은 그대로 다시 돌려주고요. 그다음에 원문 보자면요. 함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입시하라는 명이 있으면 그때는 암행어사가 입시했다라고 승정원에서 써서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올 때는 어떤 승지가 왔다라고 하고 아직까지는 비밀이니까. 근데 이제 활동을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암행어사가 임금을 입시했다. 이런 식으로 써서 낸다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봉선을 받습니다. 사목 마패 유촉이랑 함께 봉선을 지급받는데 다시 복명할 때는 저희 사목책 유촉 마패 있고 그다음에 보고서인 석의 별단 있고 봉서를 다시 입게 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거 보자면은 봉서는 왕한테 받고서 본인 집안에 본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 봉서는 그래서 그 이러이러한 데를 살펴보라는 그 과업 지시서이자 곧 그대를 암행어사로 임명한다는 일종의 또 임명서이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요거는 다시 왕한테 돌려주지 않는다. 그 여기서 나온 이제 마패는 역마와 역조를 에 대한 이용이나 혹은 암행어사가 내려갔을 때 어떤 문서 행위를 할 때 그 문서에다가 마패를 도장처럼 찍었다고 합니다. 그 유촉은 노쇠로 만든 자, 그 봤죠. 그 권위의 상지이자 검시할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지금 그 암행어사 봉서 읽어내기 그 신현의 암행어사 한 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암행어사는 뭔가, 그건 사자에 대해서 조금 유의하자. 그다음에 봉서는 뭔가에 대해서 또 살펴보았습니다. 제거 3억,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만, 제거 3억은 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 3억입니다. 3억은 뭐 일종의, 어떤 그 절목이죠. 이렇게 하라. 1 어쩌고저쩌고 2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라. 근데 이거는 조선 초기서부터 쭉 이러한 3억이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 태종, 세조, 단종, 성종 때까지 이렇게 뭐 성서명 등
8명을 각도에 분견하면서 내린 제거사목. 이거는 이제 그냥 기록으로만 보이고 실제 내용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숙종 때서부터 그 암행어사 비국 예수절목의 가정절목. 예수절목 보시면 그 의뢰이 주는 절목. 암행어사가 뭐 여기저기 하나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잖아요. 가가지고 그 고을 수령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 뭐 황곡 등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숙종 때 예수절목 의뢰이 주는 그 절목들 그 외에 가정절목 더 이러저러한 점을 살펴봐라. 어느 지역은 무슨 성책을 쌓았는데 그거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뚝방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라. 그냥 너 가서 암행어사 보낼 때 너 가서 잘 보고 와라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요거 저거 저 조목들을 살펴보라고 지시를 줍니다. 왕이. 그러면 그 암행어사가 복명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서목 올리고요.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별단을 올립니다. 이제 그 외에 영조 때, 그 정조 때 제도사 제거사목. 조선 초기 중기보다도 후기로 올수록 암행어사를 더 많이 파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같지만 암만 해도 한경도로 가는 저 북쪽 한경도로 가는 암행어사랑 뭐 남쪽 전라도로 가는 암행어사가 좀 살펴봐야 할 그 일들이 좀 틀리기 때문에 공통된 점들이 있지만 틀리기 때문에 각 도별로 경상도로 가는 암행어사한테는 요 사목을 주고 요 사목을 주고 요렇게 이제 좀 더 이렇게 암행어사가 해야 될 일도 전문화되다가 그 1793년 정조 17년에 팔도사 제거사목으로 요 아예 책으로 찍어버립니다. 활자본으로 찍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죠. 규장가기 저희 장서가기도 있습니다. 규장가기도 있고 그 정조 때 저 만든 게 더 이상 뭐 추가는 안 되고요. 고종 말년 때까지 저 팔도서 제거사목이 그대로 쓰였다고 합니다. 저 내용은 지금 조선왕조실록에도 전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암행어사 봉소 그가 갖고 가는 제거사목들 알아봤는데 요거는 이제 그 대상자인 신현 평산신씨 그 가문 고문서를 정리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평산신씨 그 신현에서 잠깐만 알아보자면요. 그 평산신씨는 처음에 그 신순겸 고려 왕건을 도와서 고려를 창업한 신순견을 자기 일대조로 하고요. 중간에 이제 조선에로 와서는 그 15세라고 그러죠. 신계 여기 이제 문희공이라고 그러는 신계 요 분이요. 요때가 이제 조선에 들어와서 문희공파라고 하는데요. 그 다음 보면요. 중간에 이렇게 쭉 와가지고 27세 그 신대우 요분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말하는 광화학파 이제 강화에 가서 많이 살게 되거든요. 하면서 그때 그 문인들과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 아들입니다. 신현은 그 셋째 아들인데 신현뿐만 아니라 그 신진, 신작 이분들이 그 문예에 의해서 크게 문명을 떨쳤었죠. 그다음에 그 36세입니다. 그 암행어사로 그 호소 암행어사로 간 게 36세 그 부수찬 때 그 종료품이니까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암행어사 썼을 때 당연히 역사사자 썼겠죠. 그 이 신대우 요 문희공파 신대우 요 가문으로는요 요렇게 내려오는데 요게 하나 좀 저기 한 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자료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랬을 때 여기 보면은 밑으로 이렇게 신명호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에 보면은 나직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해공 신익기 선생님 요 분이 계셔가지고 신익기 선생과 그 직접 관계되는 뭐 독립운동 할 때 자료라든지 그런 게 있을까 싶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수집해온 문서에는 그 독립운동 그 신익기 선생과 직접적인 자료는 아직 발견을 못했습니다. 오늘 가장 핵심이
사실은 이제 이 문서를 한번 읽어보자. 이게 어떤 건지 정조가 그 호소지방 지금 충청주 지방으로 암행어사를 내려 보내면서 무슨 당부를 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읽어보자. 그게 초점인데요. 한번 가는 데까지 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요, 그 원본이랑 그 수진본, 그 다음에 등서본, 그 다음에 장서학본 이렇게 이제 글자를 혹시 그 내용상 가감 있을지 모르니까 한 글자 한 글자 한번 대조하면서 축자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간씩의 차이는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어떤 그 유의미한 차이점은 없었다. 어떤 근래 저희들이 얘기하는 뭐 이체자 요 정도 수준이었고 약간 차이 나는 글자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유의미한 문서 내용을 다시 이렇게 해석해야 될 만큼의 그러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호소일로 토촉이 기불다, 기불다출, 인타이 우불 요 심쓸 민자요, 혼자 아니고 민자요, 불민자. 그래서 호소 한도는 호소는 지금 그 충청도죠. 일로는 한 도를 얘기합니다. 지금의 우리 말하는 도. 충청도 한 도는 땅이 척박해서 이미 불다출 그 소출이 많지 않은데 또 사람들이 게을러서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다. 이제 그쪽 형편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정조 임금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의식지원, 본, 불구버, 양남. 그래서 그 의식이 근본이 되는 것들이 양남, 그 전라도와 경상도 그만큼은 안 되는 거죠. 거의 물산이 풍부한데 그만큼에 미치지 못하는데 금년, 진읍, 우비, 양남, 과연. 그런데 올해 그 진을해야 될 고을들이 또 양남에 비해서 많다. 일시지지, 우미, 미인, 성념자, 차야라. 그래서 일시지는 이제 어떤 왕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성인의 입장에서 그 차별 없이 한결같이 대우해야 된다는, 왕이니까요. 그 전국 팔도가 다 똑같은 거죠. 한결같이 보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더욱 그 차마 성념하지 마음을 풀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래서 범소위 조시 구획지자 전이 6만 곡근 4만. 그래서 이리저리 조처해 가면서 그 구획해 준 것이, 구분하여 떼어준 것이, 그 몫으로 그 구일 몫으로 떼어준 것이 그 돈이 6만이고 곡이 거의 4만인데 이 우심즉 조 의례지례 원납즉 허 공명집 격. 그래서 우심 더욱 심하다. 우심음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 재해를 입은 게 더욱 심한 고을에 대해서는 의례년, 요거 영조 33년인가 그렇습니다. 그 영조 때의 그런 사례를 참조하였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구일에 조였고, 그다음에 원납의 경우에는 공명첩도 허락해 주었다. 약사 장리 득 기인 호산천리지간 상 서기 회도의 위소. 만약 그 장리는 이제 고을 수령 되겠죠. 지방 고을 수령겠죠. 그 수령에 득기인, 그 사람을 얻는다면 적임자죠. 그 딱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그 적임자를 얻는다면, 만약 그렇다면은 그 호사는 충청도 처음 나왔던 그 호소겠죠. 호소 천리지방을 아마도 서기는 그러하길 바란다. 그렇게 될 것이다. 회도 그 울음을 돌이켜서 웃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 지방 수령들이 적절한 사람은 정말 적임자를 얻는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단, 읍 다음에 그 같은 글자를 표시하는 땡땡이라고. 근데 이게 네 종류가 다 이렇게 그 똑같은 글자를
중복하지 않고 똑같이 땡땡을 쳤습니다. 읍읍 유난택임 인인 유난진즈. 고을마다 다 그 적임자를 택하기 어렵고 사람마다 그 자기 직분을 다 하기는 어려운즉 수경 오창지속 이산 수영지제. 예, 비록 오창의 곡식을 다 기울여 쏟고 쏟아붓고 오창의 곡식, 옥창은 뭐 그런 고사가 있죠. 한나라 때 그 오산에 있는 창고에 거기 이제 곡식이 많았다는 큰 창고의 곡식을 다 거기 쏟아 붓고 그 다음에 수영의 이것도 뭐 한나라 때 그 재정을 담당하던 그런 기관이라고 합니다. 예, 그 수영의 재물을 다 흩어준다 하더라도 고 하이 제 중생어 구학지 중호. 돌아보건대 뭐 생각건대 어떻게 그 구덩이 속에서 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의수자 호칭 직지 이 지진지 상징야라. 이제 말을 한번 바꿨어요. 의수자 그 비단 옷을 입는다 이거죠. 비단 옷을 입는 자가 이제 수이고 그 사람이 곧 암행어사라는 거죠. 근데 그 비단 옷을 입은 자를 직지라고 말하는 것은 그 곧바로 정직하게 곧바로 가르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암행어사 동의어가 수이고 또 동의어가 직지입니다. 직지 혹은 직지사. 그 수의를 입은 사람을 직지라고 하는 것은 지진직 상직. 그 가르쳐 진술하는 것이 곧음을 숭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이 암행어사 수의어사는 그 있는 그대로 고지고대로 정직하게 진술하면 되지. 그 뭐 문학적으로 막 꾸미거나 뭐 스스로 판단해가지고 이리저리 수식하고 그러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본 거를 말 그대로 직지하라. 그 말입니다. 무리 세력 위탄 무리 안사 위구. 그다음에 어떤 세력이 있다 그래서 꺼리지 말고 지방에 가가지고 토호라든지 그 세력이 있다 꺼리지 말고 그다음에 안사 어떤 개인적인 어떤 안면이 있다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또 구애받지 마라. 네가 이 고을에 내려가서는 고지곧대로 그렇게 실행해라. 그다음 제거사목 특 범설야라. 제거사목 아까 설명드렸죠. 가지고 가는 이 사목은 이거 벌써 이제 인쇄본이에요. 충청도로 갈 때는 충청도 제거사목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거 하라. 근데 이 제거사목은 여기서 특은 이제 스페셜하게 특별한 이거보다도 다만 그냥 단지 범범하게 그 대체적인 것을 말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외차 당체자 이 이외에 마땅히 네가 그 체록해야 될 것, 탐지해야 될 것 이것은 좌록간 그 왼쪽에 아래쪽에 기술한 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고 그리고 생읍지 외에 방군열로 자가 일체 논열하라. 그다음 생읍은 그 생자는 그죠. 찌를 이렇게 뽑는 거죠. 쭉 이제 충청도로 간다 그래도 충청도를 다 돌 수는 없고 그 중에서 어느 고을을 갈지 고을 이름을 그 조그만 찌에다 다 쓴 다음에 그 뽑습니다. 몇 개를. 여기서는 이제 네 군데인데요. 요 찌로 뽑혀 나온 고을 곧 암행 대상읍이죠. 근데 생각 바로 나오죠. 근데 조선 중기 초기 그때는 딱 그 생읍만 대상읍만 암행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근데 후기로 나올수록 여기서 정조가 분명히 얘기죠. 추생집 읍 외에도 방군열로 그 옆에 지나가면서 옆에 있는 옆에 고을들 그 지나가는 연로들 그 지나가는 길도 자연히 자체로 일체 모두 다 논열하라.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 생읍은 아산, 평택, 태안, 영기입니다. 충청도 대충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특히 영기는 지금 뜨고 있는 세종시 바로 거기죠.
근데 이제 이 내골뿐만 아니라 내골을 지나가면서 그 지나가는 길 그 옆에 있는 고을들도 다 일체 논혈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멸리분등 상운세의 그 멸리를 분등하였으니 참으로 자세하다 상세하다고 할 것이다. 세 고난이 그 세밀하게 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데 황민호와 더군다나 민호이메랴. 그러니까 보통 그 약간 배경 설명이랄까 하자면요. 그 틀림없이 여기 이제 그건 안 나오는데 여기 농사가 흉년이 든 거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흉년등 지역을 구휼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읍 단위로 이렇게 끊거든요. 아 여기는 재해를 많이 입은 고을, 여기는 좀 덜 입은 고을, 여기는 더 많이 입은 고을 하는데 이번에 정조는 그 고을읍이 아니라 면리 그 안에 또 더 세부 행정구역이죠. 그렇게까지 등급을 나눴다는 거죠. 여기는 많이 입은데 덜 입은데 더 심한데 이런 식으로 심지어는 민호까지 나눴다는 거예요. 재해를 많이 입은 집, 덜 입은 집.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데 사실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심지 중 우유 최우심명색. 예, 매우 심하다. 우심은 용어로 썼던 거죠. 예, 우심한 가운데 또 최우심. 사실 조선 초기나 중기까지에는 최우심이라는 말은 없었어요. 그냥 우심, 지차 뭐 이 정도만 있었는데 우심에서도 가장 심한 우심이다 그래가지고 최우심. 여기서도 우심 중 또 최우심이라는 명색이 있는데 호지분등, 시읍지분등, 기소정태, 2차 체감. 그 호의 분등을 읍의 분등을 잘 살펴보아가면서 그 정태는 이제 세금 내야 될 것을 정지해서 물려주는 거죠. 이번에 10월 달까지 내야 되는데 이번에 이거 걷지 말고 내년 뭐 3월까지 내지는 뭐 후년 3월까지 내 이렇게 정퇴시켜 주는 것을 2차 체감 차례차례 감소시켜 주었다. 읍수지차 호죽 우심 여 우심읍 여 의심읍지 우시모 징계 언소운 초록일색인즉 우양 하태건. 예, 읍은 비록 지차라고 하더라도 호가 우심이라면 의심읍 가운데에서의 우시모와 참으로 그 세간에서 얘기하는 초록은 동색이다. 풀빛색과 녹색은 같은 색이죠. 초록은 동색이라 할 것이니 소와 양을 어찌 선별하겠느냐. 이건 맹자에 나오는 얘기죠. 제사 지내는데 소를 잡든 양을 잡든 둘 다 불쌍한 건 마찬가지다. 예, 여기 이렇게 구체적인 이 경제 문제 나오면은 그렇죠. 예, 영조가 그 지금 앉아서도 구중고리에 앉아서도 충청도 상황을 한눈에 지금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여사한테. 그러면서 이제 그 지시사항입니다. 그 얘기는 선자 분등지 정남 각별 상찰. 그래서 너 암행어사는 먼저 그 분등 등급을 나눈 거 지찬지 우심지 등급을 나눈 것이 정밀하였는지 아니면 막 남발되었는지 이것을 각별히 상세히 살피고 그리고 정퇴지 편호 관석이 불급 빈 잔자 역수 체감하라. 그 다음에 아까 그 정퇴해 준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다 특혜를 주는 거죠. 바로바로 세금을 그해 9월에 안 걷고 뭐 6개월을 연장해 준다든지 12개월 연장해 주든지 아예 아니면은 그 정지시켜 버린다든지 그 정태가 그 조정에서 취해진 그 정태가 관속들에게만 그 관리들 혹은 관리 그 주변 인물들에게만 그 편중되어서 그래서 그 빈잔한 자, 그 가난하고 그 힘이 없는 자에게는 미치지 그 않은 것도 또한 반드시
잘 살펴서 마감하라. 여기서 잘 정리하라. 이 뜻 되겠습니다. 요게 사실은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도 있는데요. 그 핵심입니다. 그 충청도가 재해를 입어서 지금 그랬죠. 돈이 6만에 곡식이 4만을 이렇게 내려 보냈는데 이게 제대로 분배가 됐는지 저 집은 지금 우리도 그렇죠. 그 따라서 뭐 250만 원 지원해 준 데 있고 150만 원, 60. 그 나라에서도 100억을 내려 보내긴 내려 보내요. 심당에 내려 보내는데 그게 얼마나 분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조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또 그 일부 그 관리들 주변에만 그게 퍼지는지 정말 불쌍한 사람한테 안 가고 그걸 네 어사가 가서 잘 살펴보아야 한다. 주 핵심은 그거죠. 진구, 당종, 호분, 진구, 당종, 호분 등의 진구는 그 진윤할 그 사람들은 이꾸는 사람이죠. 진윤할 대상은 진윤할 사람들은 마땅히 당연히 그 호의 분등을 따라야 된다. 그렇죠. 그 호가 여기서 최우심이다, 뭐 우심이다, 지차다 그거에 따라서 해야죠. 따라서 해야 된다. 그런데 혹 유이버 우심이 불이버 진자, 혹 유부어 진이 초비 이버 우심질자. 그런데 혹 더러더러 우심 이건 고울이죠. 혹은 호죠. 우심에 들어 있는데 불이보 진자 그 진율 대상에 들어 있지 않거나 혹은 그 진율 대상에는 들어 있는데 애시당초 우심질 질은 그 문서죠. 그 우심 그 고울 명단, 우심 고울 리스트에 들어 있지 않다면 이것은 이자지 중 일즉 오이라.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다. 이것도 잘 살피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이제 그 진율 대상 요거를 잘 살피라는 그 한 건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융기 제재, 현금 융기 제재, 창의 포기. 현금 지금 현재 융기는 돌림병. 현재 돌림병이 막 개었는데 이제 막 가셨는데 어느 정도 진정이 됐죠. 우리 코로나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 당시 돌림병이 돌았다가 이제 막 이제 돌림병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만신창이가 된 이 여러 상황들이 보자도 겨우 이제 조금 일어나게 되었으니 차정 함수 구육지시 이것이야말로 정은 다스릴 정치할 때 쓰는데 참으로 이때 딱 때마침 요런 부사로도 더러더러 많이 쓰이죠. 뒤에 그 또 때시자와 같이 호응해서 이때가 바로 그 함수죠. 저질수. 이렇게 무적게 잘 이렇게 함양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구육 후후 따뜻하게 불어주면서 길러줄 수 있는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돌림병도 막 가시고 이 만신창이가 이제 막 다시 생성되려고 하는 그런 때니까 이때야말로 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때이다. 그런데 소위 슐전지 제급 분류 조칙 그런데 조정에서 이렇게 슐전해 주는 이게 도와주는 그 은전이요. 소위 그 슐전의 제급 여기서 그냥 공급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 슐전의 그 공급에 있어서 불유 조칙 조정의 신칙을 마음의 염두에 잘 두지 아니하고서 아니한다면 구원천토 행로 유탄. 뭐 구원은 뭐 깊은 산 중에 있는 선영의 무덤, 천토는 비교적 길가에 있는 뭐 임시 무덤이라는 그런 사전적 의미도 있는데요. 깊은 산 속에 있어서나 행로 길 가는 사람에 있어서나 다
유탄, 오히려 도리어 탄식할 거다. 조정의 신칙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지어 병민 구급즈. 그다음에 이 병민 꼭 아픈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라기보다도 그 고달픈 백성들, 병든 고달픈 백성들에 대해서 구급, 그 다급함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는 즉 승약 유분, 이 간섭의 주구, 독약 관령, 이 다급함을 구제함에 있어서는 그 승이나 약이나 다 아주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코 한쪽이라도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잘 분배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섭애들이 그 가렴주구하여 독촉하기를 마치 관령과 같이, 그 관아의 명령과 같이 이렇게 독촉을 해대니 부단 해 불하구 반위 이서지단. 그 혜택이, 은혜가 저 아래까지 미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는 단서가 되고 있으니 영불해통. 어찌 놀랍고 경악스럽고 통분스럽지 않겠는가? 재서 엄징. 이들에 대해서는 엄하게 징계할 따름이다. 여기서도 그 책임을 그 서립의 주구로 돌리고 있습니다. 보면은 서립의 주구. 위세검, 교사 부국. 세검은 새가, 그 해가 검소하다, 흉년이 들었다는 뜻이죠. 예, 흉년이. 그러니까 흉년이 들었다고 핑계 대면서 교묘하게 부국을 일삼는데, 부국은 그 식역에 나오는 말이죠. 좀 전에 나왔던 가렴주구와 아주 비슷합니다. 보면은 뭐 출염지신을 부국이라고 한다. 교묘히 긁어 모으는 거, 가렴주구 하는 거. 흉년이 들었다고 핑계 대면서 가렴주구를 일삼는데, 우주지 당금 이 기 입심냐. 그다음에 그 소와 술에 대해서는 마땅히 금지해야 되는데, 그 소를 이제 도살하는 거요. 그다음에 술을 몰래 술 담그는 거, 이건 마땅히 금지해야 되는데, 그 입심이, 그 관리들이 그걸 단속하는 데서 그 마음 먹는 것이 제어 징석 부제어 수법. 그 마음을 세움이, 마음을 먹는 것이 징속, 속전을 징수하는 데 있어. 과태료를 물고 벌금을 매기는 데 있지, 부제어 수법, 법을 잘 지켜야겠다, 여기에 있지 않고, 물론 그 소를 도살하거나 불법으로 주조하는 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법에서 금지하는 거니까 이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 막는 게 아니라 그 과태료, 벌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니 민지 수병 막대어자. 백성들이 그 고통을 받는 것이 이거보다 큰 일이 없다. 그대가 가서 잘 살펴보고 조치를 하라. 뭐 그 뒤에 그 말이 생략되는 거죠. 예, 그리고요. 예, 본도 번상지군 우시뭇 한명년 환번. 요 또 이제 단락을 바꿔서요. 정조가 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도 충청도의 그 번상군, 서울로 올라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 번상군은 그 우심읍에 대해서는, 그 고을이 큰 피해를 입었으니까 그 우심의 피해를 입은 고을에 대해서는 내년에 하나요. 내년까지 환번, 그 번을 그 바꾸도록 하였는데, 이 가급 읍조 유소의 도가자 이렇게 했는데, 상황 설명입니다. 각 고을은 그 읍조, 그 읍이 아래, 읍이 밑에, 읍이라고 합니다. 읍이라고 하는데 큰 읍이 아니라 그 관찰사가 있는 큰 고을이 아니라 그 관찰사가 있지 않는 작은 고을, 읍조. 가급의 그 읍조에는 이른바 그 도가라는 것이 있는데, 도가는 여러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지금의 넓은 의미로 뭐랄까요? 뭐 마을 회관이라 할까요? 요것도 조금 더 깊이 다뤄야 되는 부분들은 깊이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마을 회관 뭐 그 정도로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두 둘째 집가자 도가 뭐 공판장 도매상을 하는 뭐 곳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른바 도가라는 곳, 정조도 소유라고 붙였습니다. 이른바 도가라는 곳, 여러 사람이 모여서 뭐 의논하거나 그런 곳이 있는데 각초 기대장, 범계, 정서, 조족, 출입, 관부주시, 각 초에 초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한 중대급 정도 될 겁니다. 각 중대에 그 기대장, 중대장이 무릇 그 정소나 어떤 것을 이렇게 뭐 하소연하거나 이러한 일, 혹은 조족, 그 곡식을 꾸고 또 곡식을 갚는 거, 이런 일로 관부에 출입할 때에 일비백전, 하루에 100전을 소비하며 주륙임리, 그 술과 고기가 이제 질질질질 질펀하게 흘러 넘쳐. 그러니까 자기가 그 판공비로 쓰는 거죠. 이런 데 가서 내가 처리해주고 알아봐주고 할게, 로비할게 하면서 하루에 100전씩이나 쓰면서 술과 고기가 질펀한데, 극기 상본 당차에, 이제 상본은 번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 상본의 해당 차례가 되어서는 첩토 기체어 기대 하제졸, 그 해당 번설 차례가 대해서는 그 자기 기대, 자기 중대 아래에 그 여러 군졸들에게 그 채를, 그 빚을, 외상장부라든지 하루에 100전씩 썼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요구하니, 토색 요구하니 매인 기출 10여량, 매 사람마다 거의 10여량씩 객출해야 되니, 우리 그런 말 쓰죠. 객출해야 되니, 내야 되니, 이 우이 호민 막패, 이것이 더욱이 그 충청도 백성들이 아주 고질적인 폐단이 되고 있다. 예, 뒤는 비교적 여기까지가 그 사안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역으로 정조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보겠습니다. 은진지 경강, 결성지 광주. 그 은진 지역에서도 특히 이제 경강 지역, 결성에서도 그 특히 그 광주 지역, 광천 지역, 여기는 즉 호소 도해지, 그 호소 중에서도 도해 지역인데 어염지 소출, 주고지 소주, 그 어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배와 수레가 이렇게 모여서, 특히 그런 지역 그렇게 모여서 민부 속후, 백성들은 부유하고 그 풍속은 돈위에서 자고친 락토, 예로부터 락토 참 파라다이스라고 칭했는데, 그랬는데 근래 점 불려고, 근래는 점점 옛적과 같지 않게 되어 인연 일희 상고 한짐, 그 사람들이 밥 짓는 연기들이 날로 드물어지고 희미해지고, 이제 민가가 막 100채 200채 모여 있었는데 점점 줄어든 거죠. 그 다음에 상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이르러 오는 일들이 이제 아주 드물어졌다는 거죠. 차필, 관리지 주구 일심. 여기서도 이 말을 하네요. 이것은 반드시 관리 가렴 주구가 날마다 심해지고, 아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가렴 주구가 날로 심해지고, 촌맹지 생리 일간, 그 동네 백성들이 생계가 날로 그 어려워져서 이연, 그러한 것이다. 기 소위 거막 흥폐지책, 영구 문견이 주하라. 그러니 여기서 이제 그 폐단이죠. 폐단을 들고, 그 다음에 폐막이죠. 폐를 일으킨다 그러니까 조금 말이 이상한데, 그 거흥은 여기서는 이제 그 폐단을 끄집어낼,
없애버릴 거죠. 막 페달을 더 막 이렇게 일으킬 게 아니라 그 페달을 끄집어낼 그러한 대책에 대해서 거막 흥폐지 대책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들은 것을 갖추어서 아래오라. 요게 이제 별단이 됩니다. 요건 별단이 되는 거죠. 예, 마지막 단락입니다. 은진과 결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특별히 정조가 다 찍어서 마치 비디오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조는. 마지막 그 정조의 그 당부 사항은요. 평택 처제 기호지 교의 호남 대로 태반 유차. 평택은 기호의 경기지방과 그 호소지방이 교차하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호남의 큰 길 그리고 호남의 그 큰 길들이 태반은 이로 말미암는다. 고 도우 번금 자석 탕연. 그래서 그 소를 도살한 거에 대한 그 금령을 범함이 그 소를 도살하지 말라라고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것을 어기는 일들이 도우 번금이 자석 탕연이 예전부터 매우 많았다. 매우 많았다. 탕연 비일비재했다. 큰 길들이 오고 사람이 많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또 수요도 많았겠죠. 옛날부터 이게 많았다. 그런데 관가 진배, 우시 무가, 관 부류 불급, 반영 위지. 근데 이런 일이 또 많다 보니까 관가에 그 도살한 소를 진배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시 무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없다. 굉장히 비싸게 받았다는 게 아니라 공짜로 관가에는 무료로 얘를 또 진배하다 보니까 공급하다 보니까 관에서는 불유불금 금지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반영 위지 도리어 그것을 하게 하였다. 뭐 하게 부추기게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암묵적으로 무료로 공급해 주니까 이제 못 본 척 해줬던 거죠. 도리어 그것을 하게 만든 셈이니 하게 만든 셈이다. 거경사 불만 백리지지 서울로부터 거리가 떨어진 것이 150리 150리에 차지 않는데 서울로부터 150리도 떨어지지 않았는데 법지 불행 이 법이 행해지지 않음이 이미 이 여차 타읍 하론 법지 불행이 이미 이와 같으니 다른 고을이야 무엇을 논하겠는가. 좀 뒤에 말이 약간 한탄조로 끝냈어요. 그러니 그대는 암행어사 가서 더욱 열심히 하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요렇게 많이 떠듬거렸는데요. 이번 고문서학교 온라인 강의 그 암행어사 봉소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어내기 어떻게 제대로 읽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